자, 다음은 애니멀부 이학범 기자. 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일 텐데요. 이런 애타는 반려인들을 도와주겠다며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탐정 고양이를 부탁해도 될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 반려 고양이가 190만 마리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출하는 고양이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 그 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나간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고양이 탐정입니다. 이 고양이 탐정이란 고양이의 습성을 바탕으로 이 집을 나간 고양이들을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게 찾아주는 걸 도와주는 신종 직업인데요. 올해 초에 인천에서 한 고양이 주인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집 주변에서 새로 공사를 좀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집 주변이 좀 시끄러워진 거죠. 소음이 커지다 보니까 이분이 기르던 고양이가 이 소음을 피하고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분이 고양이를 찾으려고 5일 밤낮으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거의 절망에 빠져 있는데 마침 이분이 자주 이용하던 고양이 커뮤니티에 고양이 탐정과 관련된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탐정 글을 보고 고양이 탐정 A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고양이 탐정 이 A씨는 주인의 연락을 받고 우선 비용은 선불이다. 그리고 자기가 수색을 시작하면은 3시간 동안 고양이를 수색을 하는데 만약에 찾게 되면 거기 또 사례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찾지 못하면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선불로 이제 30만 원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 A 씨가 와서 이제 좀 보니까 이 집 주변에 폐가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A 씨가 주인에게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이 폐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저 폐가에 치즈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고양이 포획틀을 그 폐가에 설치합니다. 근데 그 포획틀에 잡힌 것들은 치즈가 아니라 이제 길고양이들이었던 거죠. 결국에 치즈를 찾지 못하고 3시간의 시간이 흘러버렸는데요. 시간이 흐르자마자 이 탐정 A씨는 가차없이 그냥 현장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정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 A씨를 한 번 더 붙잡고 한 번 더 치즈의 수색을 의뢰합니다. 근데 또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주인은 탐정 A씨에게 60만 원의 돈만 내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고양이 탐정 B씨에게 다시 한번 치즈의 수색을 의뢰합니다. B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선불로 돈을 받는 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비용이 절반 정도, 15만 원 정도였던 거죠. 또 수색 방법도 좀 달랐습니다.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폐가에만 막 집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B씨는 고양이들이 폐가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이미 이 폐가가 길고양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고양이 출신인 치즈가 거기 가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지금 집 주변을 돌아보니까 강아지들이 좀 많고 또 공사 때문에 시끄럽고 하니까 아마 조용한 곳을 찾아서 폐가 뒤쪽에 있는 저 산으로 갔을 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집과 이 산까지의 거리가 무려 400m 정도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고양이가 저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된 거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고양이 탐정 B씨와 함께 산으로 찾으러 갔는데요. 다행히 거기서 이제 치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대단하네. 네. 이렇게 가출묘들이 늘어나면서 고양이 탐정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 탐정의 어떤 실력, 능력을 검증할 만한 무슨 인증제도라든지 자격증제도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고양이 탐정이 점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분들의 전문성을 좀 입증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오히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반려견 탐정이 더 뭐 있을 만한데 왜 고양이 탐정만 있는 겁니까? 이게 좀 동물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개가 고양이에 비해서 사람을 좀 더 잘 따르고 사회성이 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고 보호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고양이는 철저한 영역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예민하다 보니까 집 밖을 나가서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어디 구석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 탐정이라는 직업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렇다고 개 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 탐정으로 일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 펫 탐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개를 찾아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고양이 탐정처럼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새로 생긴 신종 직업 같은 게 많나요? 네,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타로 카드, 타로점 이런 거. 그래서 펫 오라클이라는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반려동물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이 반려동물과 걔네는 사주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사주가 없죠. 근데 이 반려동물과 이 반려인의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펫타로 마스터라는 직업이 요즘에 좀 뜨고 있고요. 또 우리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이 전시물들을 설명해 주시는 안내원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도슨트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이 전시된 동물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애니멀 도슨트라는 직업도 새로 생겼습니다. 해외에도 이렇게 반려동물하고 관련된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 있거든요. 일명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망을 했을 때 이들과 관련된 뭐 상속권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아직 국내에는 이런 게 없는데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많은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전문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의 수입은 뭐 연간 1억 원 정도, 뭐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직업을 가진 반려동물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동물이? 네, 맞습니다. 그 작년에 브라질 테니스 오픈에서 이 볼보이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강아지가 볼보이를 했기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직업을 옆에서 좀 도와주거나 심지어는 그 직업을 대체하는 이제 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치과에서는 이 조조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이 치과 진료를 돕고 있어서 화제예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치과 진료 받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데요. 이 조조라는 강아지가 이 어린아이들 옆에서 이제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해서 치과 진료를 돕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학범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신직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제약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 대한 이해나 사랑 없이 정말 돈만 보고 아무나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